내려야지. 요걸 잘못 눌렀더니 지워졌네요. 자, 우리 독점 한번 가볼게요. 자, 챕터 10장 독점. 자, 우선 독점은 개념은 알고 계실 거예요. 기업이 딱 하나 있는 그 시장을 얘기합니다. 기업이 한 개. 기업이 왜 하나밖에 없을까요? 뭐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고 싶어도 진입을 못해서 그런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독점의 발생 원인하고 관련돼 있는데 진입 장벽이 존재해서 그래요. 장벽 때문에 아니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장벽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안에 이제 독점 기업이 혼자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있을 거예요. 자, 발생 원인을 한번 볼까요? 1번 발생 원인. 진입 장벽의 발생 원인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진입 장벽이 생기게 된 이유를 보시면 돼요. 자, 발생 원인 보시면 자연 독점 이렇게 해놨는데 자연 독점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독점인데 자연스럽게 발생했다는 표현은 좀 그래요. 그래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기술적인 특성상 발생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안 그렇습니까? 다른 거는 약간 요 장벽이 왜 발생했냐면 얘가 뭐 법적인 측면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 인허가 장벽이 생길 수 있어. 정부가 야 너만 해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생하지 않은 거야. 학교에서 보면 편의점 이 건물에 하나 있나요? 그러면 여러 개 막 강의실이 다 편의점이야.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하나만 딱 지정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야 너 혼자 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아니면은 물건을 뭔가 만드는데 생산 요소라고 할게. 이 생산 요소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거야. 독점적으로 소유. 이렇게. 아니 다이아몬드 반지 만들려면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 수 있겠죠. 다이아몬드가 왜 그렇게 최고의 보석이라고 해요? 왜 그래요? 못 그리겠네. 반지예요. 다이아 뭐 색깔이 흰색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다이아가 따닥따닥 박혀 있어. 가격 올리는 거는 간단하지. 뭐 가방에 가격 올리려면 그 다이아를 막 박으면 비싸지는 거야. 반지, 시계에도 다이아를 잔뜩 박으면 가격이 올라가. 왜 이렇게 다이아만 해요? 누가 어떤 사람이 결혼 예물로 다이아를 많이 선호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어. 보석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미적 감각이 있어요? 다이아 보면 막 힐링이 되고 그래? 이게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이아는 뭐 007 그런 영화에도 나오는 것처럼 다이아는 뭐 영원하다 이렇게 막 세뇌를 시킨 거야. 광고해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결혼했는데 뭐 루비, 진주, 사파이어 이걸 선물로 해서 반지로 했어. 그러면 이제 막 화를 내겠지. 여자나 뭐 이렇게 되면 야 우리 사랑이 영원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왜? 다이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이아 뭐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매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영원히 그럼 다이아 이렇게 그냥 각인시켜서 그냥 다들 다이아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이아는 이제 남아공에 있는 뭐 그쪽에 광산에서가 거의 뭐 많이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광산을 독점을 한다. 어디서? 그렇게 되면 그러면 다이아몬드 반지는 그 회사밖에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311페이지 가보시면 2번, 3번 먼저 했어요. 정부가 만든 독점 이렇게 인허가, 특허 이런 거 있잖아. 특허권을 이제 부여하는 거야. 영화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뭘 하더라도 처음에 만드는 데가 이제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드는데 그걸 모방하는 데는 비용이 별로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자라든가 빵 이런 데도 미투 상품을 내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 딴 데가 딱 뭘 냈어. 그러면은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누가 뻥이요 이런 과자를 냈어. 그럼 우리는 빵이요 해가지고 그냥 비슷하게 내는 거야. 그리고 뭐 후라보노 만들면 뭐 색깔도 비슷하게 해서 뭐 후라보노 뭐 호라보노 이렇게 해서 만들면 고객들은 맛도 비슷하고 하면 사 먹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특허권을 부여해서 그냥 뺏기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그렇게 있고요. 거기 보시면 뭐 읽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넘어가시면 되겠고, 특허도 이제 근데 무한기간 계속 보장을 하면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뭔가 행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간을 한정해 줘요. 발명한 사람들한테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대략 한 20년 정도 줍니다. 그 끝나면 특허 기간 만료 이렇게 되기도 해요. 아니면 이제 특허를 하려면 근데 그걸 다 비법을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코카콜라 같은 데는 아유 우리 특허 안 해. 비법 고려청자 무슨 뭐 빛깔 색깔 이런 거 뭐 공개 안 하는 대신에 대대로 비밀로 이렇게 전수하는 방법을 쓰는 회사들도 있고 그렇죠. 다음에 주요 자원의 독점 거기 드비어스사 해가지고 남아공 얘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다시 갈게요. 자 자연 독점에 의한 거 이거 볼 건데 이 자연스럽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아니 우리 독점 기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기업 같은 대규모 생산하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규모의 경제 이렇게요. 경제로 인한 여러분 규모의 경제라는 게 뭐야? 그 이제 복습하시게 되면 다시 떠오르실 거야. 지금 잠깐은 저게 뭐였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공부를 해야 돼. 시험을 봐야 돼. 시험 없이 하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처음엔 또 어느 정도는 이제 또 암기도 해야 돼요. 그래프 용어 좀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 다음 거기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자꾸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는 바로 뭐냐면 규모를 크게 늘리면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거야. 생산량을 대량으로 생산했더니 규모를 크게 한 거야. 대량으로 하면 여기선 경제적이다라고 하면은 비용이 떨어지는 거야. 여기서 이제 평균 단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 비용이 하락한다.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 자동차 같은 거 현대자동차 만들려고 하면 아니 그 대규모로 생산하니까 단가가 그 정도 나오지 우리가 소량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이 되게 비싸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동차 회사는 아무나 뛰어들기 어렵죠. 거기에 관련된 부품이 수만 가지가 되는데 예전에 삼성 같은 데가 이렇게 한번 뛰어들려고 했었잖아요. 뭐 회장님이 좋아하셔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건 삼성이니까 그나마 할까?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규모의 경제예요. 그래서 거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조금 3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뭐 그냥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 할게요. 우리나라가 있는데 제주도가 있어. 만약에 서울에 뭐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 같은 종합병원 같은 게 뭐 여러 개 있어야 되겠지. 왜냐면 서울에는 환자가 많아요. 서울에는 환자가 병원에 이용하는 사람이 수요라고 할게요. 환자 소비자라 할게요. 소비자가 뭐 1000명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가 평균 비용을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평균 비용이 종합병원이 수지가 맞으려면 어느 정도 이해타산이 맞으려면 타산 그거 손실을 보지 않을 정도가 되는 평균 비용 최소가 되려면 대략 고객의 수가 한 100명 이렇게 돼야 된다 할게요. 네, 이해 가세요? 자, 그러니까 100명쯤 이렇게 병실이 있어야지 종합병원으로서의 대규모에서 평균 비용이 최소가 되는데 서울에는 수요자가 1000명 있으면 이런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뭐 삼성병원 같은 게 몇 개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10개 정도 있어야 되겠지. 이해 가세요? 자, 반면에 비교해 볼게. 자, 제주도에는 좀 약간 규모가 작아서 제주도는 소비자가 뭐 한 20명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아니 그러면 종합병원이 들어올 만큼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생기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제주도에 아니면 강원도 산골에다가 막 엄청나게 큰 대규모
종합병원을 지으면 환자가 만약에 서울에서 막 가거나 뭐 진짜 중요한 거면 갈 수는 있겠지만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고요. 거기 그래프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의 수요가 이렇게 커. 이게 서울이야, 서울. 근데 이제 평균 비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점점. 여기가 100명.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100명의 요 가격 이렇게 해서 평균 비용이 100명이 되는 여기가 최저점인데 여기가 대략 뭐 1000명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종합병원 수는 한 10개 정도는 있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아이고 안 올라가니까 다음 페이지에다 그릴게. 아니다, 여기다 한번 그려야 되겠다. 자, 여기다가 살짝 여기를 돋보기로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제주도는 수요가 좀 작단 말이지. 그래서 자,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이렇게 자, 요거 빨간 색깔 나타내는 이게 평균 비용이잖아. 평균 비용. U자 형태인데 이렇게 해서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가 지금 100명 이렇게 되는 거야. 평균 비용인데. 근데 수요가 굉장히 작아서 약간 이렇게 되면 수요 곡선이 그러니까 여기 평균 비용 최저점보다 왼쪽에 위치하면 고객이 되게 작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수요가 이렇게 점차 증가해야지 평균 단가가 떨어지는 거니까 제주도에서는 종합병원 같은 게 생기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2개, 3개 이렇게 들어오면 다 적자가 나는 거야. 그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2개, 3개 혼자 독점이어가지고 막 가격을 올리고 그러면 2개, 3개 만들게 되면 수요를 늘려야지.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외국인 환자들을 더 받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면 그럼 이제 운영이 될 수가 있겠지. 근데 그거 아니면은 뭐 제주도까지 아파서 막 우리가 종합병원 해서 막 서울에서 가기도 어렵잖아. 그러니까 생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절한 예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요가 되게 많지 않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기업이 하나 생길 수는 있는데 오히려 수요가 이렇게 증가할수록 평균 단가가 더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2개 이상 막 생길 수는 없어. 오히려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조금 약간 우리가 비용과 관련된 거라서 좀 어려울 수 있고요. 313페이지 가볼게. 자, 우리의 목적은 이제 독점 기업의 균형 요겁니다. 사실. 그래서 10분만 할게요. 자, 완전 경쟁하고 같이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독점의 균형. 여기서 말하는 균형은 이윤극대를 달성하는 그런 균형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 완전 경쟁 시장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 독점. 자, 독점은 완전 경쟁과의 차이점 뭡니까 하면 기업이 하나 있어. 그래서 기업이 하나 있으니까 이게 장점이 뭐냐면 기업이 자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대학이 만약에 성균관대 하나만 남고 다 망했어. 어떻게 돼? 그럼 성균관대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겠지. 그러니까 이 독점 기업이 시장에 혼자 있으니까 기업이 한 개 존재해서 마음대로 한다라고 할 때는 이게 너무 두리뭉실하잖아. 그럼 뭘 마음대로 할까요? 언제나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시장을 다루는 것이고 시장 하면은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기가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요거는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기가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가격 차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항공사나 호텔 같은 거 보면 성수기, 비수기. 비수기 때는 뭐 가격이 좀 싸고 성수기 때는 가격이 비싸. 또 가서 물어보는 거지. 왜 성수기라고 가격이 비쌉니까?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제 맘인데요? 그러겠지. 그냥 비싸서 오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수기 때 가격이 부담되는 사람은 비수기 때 오라 이거야. 그래야지 이제 호텔 그런 게 수요가 너무 많으면 그게 비수기 때는 또 텅텅 빌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야. 그게 가격 차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요게
그렇게 못되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진 않겠지만 아이고 네 등등등 얘기는 하겠지만 가격 차별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또 대량으로 사는 사람은 또 가격을 할인해 주기도 하고 성균관대 다닌다 그러니까 가격을 할인해 줘. 아침 저녁 뭐 주말 가격이 다 다르고 이게 가격 차별이 가능하게 되는 게 바로 독점의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 차별이 가능하다 이거는 바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걸로 귀결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 수평이야. 독점은 우아형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내가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도 가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가격이 7원 하면 그냥 정해져 있는 거야. 오케이. 가격 수용자야.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프라이스 테이커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독점은요 가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해서 프라이스 뭐 메이커다 세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격을 설정자 이렇게 표현해요. 설정자. 이거는 가격을 수용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독점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생산량을 줄이잖아. 그래서 생산량을 Q0에서 Q1으로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가격을 더 이렇게 올릴 수 있어. 희소해지니까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 경쟁일 때는 내가 생산량을 뭐 10개 하다가 5개로 줄여도 시장에는 지금 100만 개에서 5개 줄었을 뿐이기 때문에 가격에 하등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P가 만약에 A라고 할게. 독점은 P가 만약에 A-BQ라고 할게요. A와 B는 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이윤극대 산출량을 구하려면 MR을 구해야 되는데 MR을 구하려면 TR을 구해서요 Q로 미분해야 돼. TR은 P 곱하기 Q네. 그러면 얘는 AQ. 얘가 만약에 7이라고 하면 그냥 7Q 이렇게 되는 거야. MR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미분하는 거야. A 7 이렇게 돼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가격 P가 주어져 있으면 MR하고요 같아요. 같아.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두 개는 같아요. 근데 독점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볼게요. 독점인 경우는 자 TR을 구합니다. P 곱하기 Q예요. 그럼 P가 A-BQ야. 그대로 그냥 집어넣어 보시죠. Q. 요거 정리하면 AQ 마이너스 BQ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우리 MR을 구하려고 합니다. MR은 TR을 Q로 미분하는 거야. A-2BQ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P가 이렇게 있는데 절편은 A고 끼울기는 마이너스 B인데 MR은 절편은 같고 이 지금 우아형은 직선이라고 가정할 때 끼울기는 2배 가파르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비교하면 이렇게 MR은 P와 비교할 때 P와 비교 시 저 수직축 절편은 동일하고 그리고 끼울기는 이렇게 가파릅니다. 특히 2배 가파르다. 이렇게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밑에 다시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그림을 한번 다시 그립시다. 이렇게. 자 이게 수요 곡선은 수평인데 얘는 우아형합니다. 얘가 수요 곡선. P야 P. P. 얘가 P 수요 곡선. 이렇게요. MR 구합니다. MR이 여기 똑같다니까 얘는 이렇게. 근데 얘는 절편은 똑같고 기울기는 2배 가파르게 이렇게 됩니다. MR 얘는 똑같아. MR 이렇게. 자 이윤극대 산출량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습니다. 구하는 원리는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완전 경쟁일 때는 수요 곡선 MR이 수평이거든.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근데 독점은 우아형합니다. 얘가 평균이거든. P가 AR이니까 AR 평균 수입이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AR을 하면 TR을 Q로 나누는 거니까 얘도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AR 이렇게 하면 얘는 A-BQ 이렇게 되지. 왜냐면 TR을 Q로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AR은 P랑 언제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표현을 하게 되면 요거 표현하게 되면 요거는 AR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MR이 기울기 2배가 빠르고 MC 이렇게 됩니다. MC 이렇게 됩니다. MC. 자, 그러면 똑같이 보시죠. 자, 이온극대 산출량은 MR 이꼴 MC에서 결정돼. 여기가 E라고 할게요. E라고 하시죠. E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온극대 산출량은 MR 이꼴 MC 여기서 결정돼요. 이거인 2에서 결정돼요. 얘는 어떻게 돼? MR 이꼴 MC가 여기야. 그래서 2 이렇게 결정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온 극대는 MR 이꼴 MC 이거인 2에서 결정돼요. 네, 차이가 뭡니까 하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 주어져 있다고. 여기 바꿀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가 Q스타고.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점에서 그 다음에 P는 요걸로 주어짐. 그리고 요 P가 뭐랑 똑같습니까? MR하고 똑같은데 이게 MR이 MC랑 같으니까 P가 MC랑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걸 많이 볼 거야.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 효율적이다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독점은 앞에서 뭐라고?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생산량은 여기서 결정했어. Q스타. 수요 곡선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소비자가 내려고 하는 최대한의 가격이니까 나 이만큼까지 받을래? 이렇게 된다고. 물론 얘는 소비자가 최대한 내려는 금액이 이렇게 되긴 하겠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까지 가격을 받는 거야. 스몰 m이라 할게. 이렇게요. 그래서 PM 이렇게요. 2에서 결정을 하고 독점 기업은 가격을 맘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독점 기업은 Q스타를 디맨드 곡선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수요 곡선 이제 소비자가 최대한 내려고 하는 가격이니까 P스타 M 여기서 가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이거는 개별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장 전체로 가져오면 우리 아까 우하향하는 거잖아.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여기 점 보이십니까? 완이라고 쓸게. 완이라고 되는 건데 독점은 지금 여기 M이라고 써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완전 경쟁 시장보다 독점인 경우는 생산량이 이렇게 좀 줄어들어요. 우리가 독점이 왜 나쁘냐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는 하지 마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을 일부러 줄여서 시장이라는 게 뭐야?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이만큼 이 조세 파트에서 받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많이 할 거야. 사회적 후생 손실, 조가부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이 위축되는 거야. 그래서 더 생산을 안 하는 거야. 독점이니까 경쟁이 없잖아.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수업 듣는 학생이 한 명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나태해지겠지. 저도 나태해지고 수강생도 진짜 딱 한 번 옛날에 그런 적 있어. 성신여대 수업이 뭐 3월부터는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하고 주말에 뭐 하는 무슨 혁신 프로그램이 있어서 계절학기 수업을 벌써 몇 년 전이야. 코로나 이전이니까 5, 6년 전에 그때 했는데 학생이 한 명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이제 그걸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대학원 가보세요. 대학원 가면 뭐 전공에 따라서 학생이 한 명인 경우는 혼자 들을 수도 있어. 그럼 이제 강의실에서 안 하고 교수님 연구실에서 하면 자칫 잘못하면 둘 다 막 졸고 뭐 그렇게 되죠. 뭐 아무튼 그 학생이 이제 한 명이니까 이게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원래 그런 거니까 폐강이 안 되지. 옆에 강의실 그때 뭐 한국경제론인가 뭐 했는데 옆에 강의실 보니까 환경경제인데 2명, 그 옆에 또 1명 뭐 이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약간 애매한 거지. 그래서 한 명이니까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애매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애매하니까 이제 과제를 내줘가지고 이제 발표해라 그렇게 하고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그렇다고 뭐 1시간 수업하기는 그렇지. 요즘 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있고 하면은 몇 개는 또 집에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 2시간 반 수업한 다음에 지도 교수님이 보니까 미시 전공하는데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더라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연구를 되게 뭐 여기 성대 나오신 분인데 열심히 하시는 분이어서 방학 때도 매일매일 나와. 뭐라고 그러겠어? 교수님 내려오세요. 그래서 점심을 지도 학생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한번 사고 교수님이 사고 해서 점심 먹고 그리고 헤어지고 뭐 그렇게 했죠. 당연히 학점은 제가 괴롭힌 만큼 뾰족한 학점을 주긴 했는데 아무튼 한 명이니까 되게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독점도 이거야. 그러니까 독점이 그냥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우리가 혼자 있어도 되게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경제학자들은 에이 혼자 있으면 나태해진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환경론에 좀 가깝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점은 나쁘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윤국대 산출량 되는 요거까지만 좀 잘 보시고 완전 경쟁 시장과 차이점 한번 보셔서 315페이지의 표로 나타낸 거 그거랑 316페이지 그거 그래프 이윤국대 산출량 그거 보는 것까지 범위로 할게요. 물론 이제 317페이지도 달라질 거는 없어요. 이윤국대 산출량이 이렇게 되면 우리 살짝 3분만 더 할게요. 여기 보시면 총수입이 어떻게 돼? 이게 총수입 아닙니까? 우리 했잖아. P 곱하기 Q니까 이게 총수입이야. 연두 색깔이. 그럼 총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총비용은 거기 317페이지 AC 곡선을 찾으셔야 됩니다. AC 곡선이 여기 이렇게 있어. 만약에 이렇게 AC 곡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A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총비용을 찾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윤국대 산출량 여기서 이만큼이니까 이게 총비용이야. 빨강이. 그러면 지금 다시 하늘 색깔 면적 칠한 게 총수입, 빨간 색깔 면적 칠한 게 총비용. 그 차이가 이윤. 우리 책에는 이윤만 거기 표시한 거야. 317페이지. 그래서 그 그래프 정도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뭐 장기균형 이런 것들은 그래프만 복잡할 거니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317페이지까지 제가 꾹꾹꾹 해서 나가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하면은 아니 이게 왼쪽에 있는 완전 경쟁 시장과 같이 비교해서 보셔야지 완전 경쟁 시장이 더 또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독점과 관련해서는 그냥 뭐 독점의 발생 원인 뭐 그 정도 하나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 독점 그런 거 보시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그 다음에 이윤국대 산출량 어떻게 되는가 살짝 보시고 뒤에 뭐 예제에서는 뭐 원래 가격 차별이 재미난 건데 다 볼 건 아니고 그 예제에서는 뭐 1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번 2번 같은 거는 그냥 조금 약간 그 생산 저쪽 요소랑 연결돼 있으니까 뭐 3번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그런 거 뭐 6번 뭐 그런 거 그냥 객관식 정도만 조금 살짝 봐주시죠. 7번 이거 보지 마세요. 그냥 8번은 괜찮아요. 이게 완전 경쟁과 이제 비교하는 문제니까 8번 잘 해야죠. 이게 똑같이 낼 거야. 아니 똑같이 아니고 순서 바꾸고 뭐 좀 하긴 하겠지. 이거 이제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직 가격 차별과 이런 거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시험을 보고 기본적인 진도는 여기까지 할게요. 원래 경제학 원론은 예전에는 제가 좀 속도를 올려가지고 저 뒤까지 이제 시장 실패까지 쫙 나갔거든. 근데 별로 반응이 안 좋더라고 표정이. 그래가지고 딜레마야. 그래서 원래는 예습을 하고 수업을 빠르게 나가고 한 번 해서 경제학이 이런 겁니다 하면 좋은데 그때랑 이렇게 좀 천천히 할 때랑 비교해 보면 천천히 하는 게 차라리 반응이 좋고 그 앞에 탄력성, 수요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잘 해야지 경제학의 첫발이거든요. 근데 우리 경제 원론이 진도가 다 안 나갔더라도 뭐 나중에 보면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미시경제 들으셔도 똑같은 거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장 이론 있잖아. 이 완전 경쟁 독점은 경제학에서 계속 재탕을 해. 뭐 수리경제 아니면은 산업조직론 들으면 그냥 아예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빼고 완전 경쟁 시장부터 이렇게 배워요. 그리고 또 게임 이론은 또 중요하니까 게임 이론이라는 과목이 하나 또 있고 저 뒤에 보면 이제 뭐 시장 실패와 후생 경제학은 뭐 후생 경제학이 있거나 재정학이라는 과목을 들으면 또 거기서부터 해요.
그리고 정보경제학 들으면 또 저 뒤에 있는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원론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뭐 미시경제도 비슷하게 하고 뒤에 계속 이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 들으면서 또 이렇게 뭐 앞에 원론적인 내용 보시면은 뭐 충분히 뭐 따라가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요 앞에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그런 것들이 흥미 유발 측면에서는 재미가 없는 파트거든.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기말고사 시험은 그 소비자 선택 이론 그 약간 뒷부분인가요? 거기서부터 주로 생산자, 생산함수, 비용함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요 완전 경쟁과 독점에 대한 균형 구하는 것까지 범위로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가서 그거를 만들게. 지난번처럼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막 의견 올리고 답변 달고 제가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하는 것도 물어보고 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올려놓을 테니까 질문 안 올리셔도 돼. 답변 안 다셔도 돼. 근데 왠지 내가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여기 있잖아 이미 그러니까 그런 게 들거나 중간고사를 좀 못 봤거나 그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 제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막 조사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공부를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이상한 어려운 질문 하지 마시고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면 질문 올리시고 하면은 또 댓글도 이렇게 열심히 다시고 하면 그것도 나중에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제가 정성적으로 반영을 해서 조금 플러스 알파를 드리도록 할게요.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돼. 안 한다고 깎이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네거티브해서 100점에서 깎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수를 더 주려고 하는 거니까 아셨죠?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분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객관식 문제만 딱 있지 않고 마지막 문제는 주관식 문제를 하나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 객관식 문제 봤더니 너무 널널하구만. 이거 거의 짤없이 100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야. 그러면 안 하셔도 돼. 안 하고 빨리 한 다음에 컨닝은 안 하실 거라고 보고 끝나시면은 먼저 나가셔도 돼요. 그래서 괜히 주관식 안 쓰셔도 되고.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나가봤자 할 게 없어. 그냥 학교 캠퍼스 거니는 거니까 셔틀버스 빨리 안 와요. 그러니까 그 한 10분 정도 해도 그냥 주관식 문제 있어도 한번 이렇게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질문사항 있으면 메시지로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뭐 매일매일 들어가진 못해요. 그런 거니까 요거 하나 알려드릴까? 메일 주소는 말씀드렸었나? 메일로 보내주셔도 돼요. 근데 이게 뭐 매일매일 이게 제가 들어가지는 않아서 답변을 잘 못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언제 낸다고 그랬죠? 제가 전날 낸다고 그랬습니다. 전날 낼 거니까 그 전날 시험 문제 내면서 제가 메시지 질문 온 거 있나 이런 것도 확인하면서 물론 전날이라 진짜 전날은 아니고 그 한 며칠 전부터 보긴 하겠지. 그러면 질문사항 답변할 거 하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 게시판 토론 게시판 만들 테니까 거기다가 올려주시고 답변 달고 그러니까 네이버 지식인처럼 많이 답변 다는 분은 제가 그거 해가지고 할 테니까 그것도 감안할 테니까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학교 다니는 장점이 뭡니까 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게 사실 장점이야. 뭐 교수님들한테 뭐 배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하는 그런 거 하는 게 좋은 거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시험 보고 그리고 진도는 다 못 끝났는데 또 배울 때가 있고 뭐 좀 유튜브 활용하시고 다음 학기에도 제가 뭐 학교는 돌아다닐 테니까 제가 바빠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됐는데 혹시 지나가다 아는 척하면 제가 커피라도 사드릴 테니까 아무튼 괜히 쟤 뭐야 쟤잖아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아는 척하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학생들과 뭐 삼겹살, 소주 이런 것도 많이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 수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약간 뭐 그렇게 또 코로나 이후에 또 변해가지고 여러분들끼리도 잘 돌아다니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박수.